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것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 긴 윗꼬리를 달고 말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훨씬 강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 상승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나중에 차트를 확인할 거지만은 긴 윗꼬리를 많이 올랐다 밀리면서 좀 상승으로서의 의미가 좀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가 급락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악재가 겹쳐서 그런 건데, 하나는 전쟁 이슈, 그죠?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랐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그리고 연내 금리나 기대감 호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하락 마감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하락 마감을 한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더 크게 보는 하락 요인은 이겁니다.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전쟁은 보조적인 재료예요, 지금요. 요게 훨씬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전쟁은 작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악재가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악재에 대한 반응이 이제 좀 민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강했을 때, 한참 랠리를 지속하고 있을 때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지잖아요. 찔끔 빠지고 다음날 자그마한 호재가 나오면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상황이 약간 좀 돌아섰다라는 거죠. 이제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재료가 막 겹쳐서 나오다 보니까 그 한 군데를 여러 번 맞은 거죠. 이제 똑같은데 계속해서 맞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아픈 거예요. 좀 하락에 대한 민감도,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은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종 기사들을 보시면 일단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말고 지금 시장을 크게 움직인 거는 요겁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거, 요게 훨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2배나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대부분 굉장히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대부분 다 2배 이상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표 발표나고 나서 금리가 더욱 크게 올랐고요. 장기 금리가 크게 올랐고, 그 때문에 증시의 조정이, 특히 이 금리에 민감한 그런 주식들의 조정이 특히나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저런 지표가 좋으니 애틀란타 페드 GDP 나오고 이것도 보시면 2.8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것도 예상치 크게 상회하고 있죠.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요런 악재들도 약간씩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국 세금 시즌 맞아서 초과 유동성이 증발하고 있다. 영래포가 연일 급감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그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금리나 기대감은 또 후퇴해가지고 이 뭐 6월 금리나 기대감이 미뤄진 거 정도가 아니고 이제 9월 달이 이제 첫 금리 인하로 많이 미뤄졌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9월 달 첫 금리 인하, 어쨌든 그래도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이 첫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이 기대감이 많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내용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달러도 엄청나게 강했겠죠. 미국 경제가 좋다. 달러가 강한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근데 전쟁 확전 이슈까지 있으니까 안전자산 선호 약하게 나타나면서 이래저래 달러가 강할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이나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일부의 의견이긴 한데요.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6.5%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인데 6.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충격적이죠, 그죠? 앞으로 1%를 더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건 일부 의견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아직 귀 기울여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5%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조금 좀 주목을 하고 있죠. 워낙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일부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계속해서 어젯밤에도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한 관계자들의 발언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ECB 통화장, 그 ECB 관계자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됐는데요. 실적은 뭐 나쁘지 않게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실적 발표했던 회사들 주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 얘네들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초록불 들어와 있죠. GS, MS, SCHW,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찰스 스왑. 모건스탠리는 어제 실적 발표 안 하긴 했을 텐데, 하여튼 어제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여튼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고요. 국제유가도 재밌는 건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들도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강하고 에너지 섹터들 주가도 아직까지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기존에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 지수가 공격적으로 빠지는 오래간만에 등장한 좀 조정장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기존 주도주들, 기존에 탄력적으로 시장보다 훨씬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이제 시장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물론 색깔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가만히 보시면 반도체 섹터, 평상시에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끌고 올라갔던 친구들의 빨간색이 더욱 진합니다. 더욱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드디어 조정장이 오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 빠졌어요. 애플도 많이 빠지고요. 애플은 중국 부진의 1분기 출하량이 10% 감소했다랍니다. 이런 소식도 좀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하락을 했다 알 수가 있고요. 다 빠졌습니다. 그죠? 어젯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시장이 뭐 빠지기도 했는데요. 재밌는 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시장이 빠지면 평상시에 러셀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곤 했는데, 근데 러셀 지수보다 나스닥의 낙폭이 더 큽니다. 드디어 지금 이런 모습은 어쨌든 드디어 좀 본격적인 좀 조정이 시작되나 보다 싶은 뭐 그런 분위기를 좀 잘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은 나스닥이었죠. 러셀 지수가 대장이 아니에요. 러셀 지수를 비롯한 중소형주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힘이 없습니다. 얘네는 뭐 실적도 좀 안 좋고 회사 자체도 좀 불안하고 이자 부담도 많고, 얘네가 가장 지금 오랜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맡고 있는 애들이라, 사실 얘네가 러셀 지수와 중소형주, 어떤 뭐 중소기업들이 사실 지금 고금리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이라 원래 얘네가 제일 약한데, 근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죠. 얘가 원래 대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얘는 대기업 위주의 고금리의 피해도 받지 않고 유동성의 힘도 많이 받고 있는, 나스닥이 대장인데 오히려 대장이 더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로 봐서 어젯밤 금리가 크게 올라서 빠지고 이랬는데, 근데 이렇게 나스닥 대장이 더 많이 빠지는 걸로 봐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한 모양입니다. 대장이 좀 본격적으로 조금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젯밤 좀 재밌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종목이 다 빠졌고요. 전 지수가 골고루 다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내용을 보면은 어젯밤 있었던 내용들은 일단 다 본 것 같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드디어 어젯밤 기준으로 해서 가격 조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 이렇게 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그런 지지선이 17,970이나 80 정도 되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젯밤 일단 그 자리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서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나스닥은 아시다시피 평상시 대장이었어가지고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치가 일단 크지는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빠진 거죠. 3월 21일 고점 만들고 나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 여기서부터 이까지 많이 나왔어요. 반등 많이 나왔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또
또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벌써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돼버렸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N자로 이렇게 보면은요, 지난번에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 목표치는 일단 충족이 좀 된 것으로 보이긴 하고, 다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하락에 대한 목표치나 이런 게 크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어떤 각종 지지력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움직이더라도 조금 좀 뻑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긴 했고요. 중요한 지지선 처음으로 붕괴시킨 거니까 아마 테스트 정도는 분명히 오늘 밤에 따라올 거예요. 너 이런 자리 진짜 붕괴시킨 게 맞아? 너 어젯밤 언더슈팅한 거 아니야? 한번 테스트하면서 꿈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는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긴 있을 텐데, 솔직히 지금 이쪽 공간에서는 제가 하방 매집 이야기를 드렸었지만은 지금 하락의 목표치도 작고 이미 이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이건 일단 매집이고 뭐고 일단 이런 이야기는 일단 하지 않을게요.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건 일단 뭐 매집을 하고 지금 그럴 만한 가격대 이런 것은 일단 아니긴 합니다. 그냥 지금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관망을 할 때입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지 않았고 조정이 끝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관망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처음으로 붕괴시켰으니까 꿈틀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재차 확인이 들어갈 겁니다. 재차 확인해서 이 자리가 붕괴된 게 확실하다,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붕괴된 거 맞다 라고 확인이 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깊은 가격 조정으로 갈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의미가 있긴 있어요.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첫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이 시장의 추세 자체는 워낙 강하고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목표치 이런 것도 굉장히 작게 설정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도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얘가 처음으로 붕괴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자리 붕괴에 대한 진위를 다시 한번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S&P 지수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잘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이야기 드렸고 가격 조정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도 아래쪽으로 지지선들이 조금 많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가격 조정 진행 중이긴 한데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계속해서 할 게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언제 뭘 해야 되냐, 반등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상승을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양봉이나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면 그러면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아니면은 올라왔는데 전고점을 못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 어떤 추세적인 하방 베팅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냥 애매하게 계속 강세장 중에 흘러내리는 거라서 이거 뭐 딱히 뭐 대응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본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뭐 나스닥은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했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대장입니다.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강합니다. 이거 마이크론인데요. 이제서야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85,000원짜리 이렇게 합의를 봤던 것처럼 얘는 아직도 여기서 합의를 보고 있는 그런 아직도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이쪽 부분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아직도 강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1분기 실적도 좋게 발표되면은 또 기간 조정으로 끝나고 또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뭐 기간 조정 중, 물론 고점이 찔끔찔끔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킬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 이번에 엔비디아가 여기 있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게 되면은 이건 좀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한 번 붕괴시켰다가 반등 튀어나왔다가 재차 두 번째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 위태위태합니다만, 대장들도 위태위태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근데 얘는 어떤 가격 조정으로 발전되고 뭐 추세 전환이고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반도체 지수인데요. 아직까지 이 자리 딱 지키고 있어요.
전저점이잖아요. 전저점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 영역입니다. 물론 근데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죠.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중요한 지지선인데 지지력이 없잖아요. 음봉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저점이 낮아지면 뭐죠?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 또 전환인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일단은 좀 봤고요. 애플 2% 급락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아직까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렇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눌림시 매수 가능하긴 가능한데요. 근데 어쨌든 좀 큰 그림에서 지금 애플의 흐름을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전저점의 지지력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자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애플의 추세 전환, 애플의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좀 불안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젯밤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살짝 낮아지는 모습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 그냥 간단하게 지켜볼 거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잘 오르고 있죠, 그죠? 얘도 상승 추세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목표치는 일단 거의 다 온 것으로 보이긴 보이는데요. 일단 근데 이쪽에서 워낙 차분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 이 정도로 힘이 다 소진이 됐다. 여기서 한 달이 뭐예요? 12월부터 여기서 힘을 3개월을 모았습니다. 3개월, 4개월을 한을 품었는데 고작 이 정도로 시세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당분간 좀 더 시장이 좀 위태위태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이야기는 좀 거의 다 한 것 같고, 유럽 증시까지만 좀 잠깐 보자면은 독일 증시인데 장 초반에 많이 오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나서 그 뒤로 미국 증시가 좀 분위기가 조금 이제 슬슬 좀 안 좋긴 했는데, 물론 장 초반에 좋았지만은 하여튼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좋다 계속해서 배실 힘이 없이 흘러내렸는데, 그런 영향에서인지 유럽 증시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 배실 흘러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종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을 수 있는데, 유럽 증시, 독일 증시 기준으로 해서는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고 하니까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려면은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항 돌파에는 실패하는 모습. 일단 단기 바닥은 있는데 강한 위쪽으로 상승시킬 만한 그런 큰 힘은 없습니다.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릴 만한 힘은 없으니까 아직도 주의해야 돼요. 조정 지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지속이고 의미 있는 바닥 확인은 아직 아니고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을 수 있겠죠. 이런 모습 계속해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 어젯밤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죠. 금리는 원래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급락했던 점 때문에 눌림시 매수잖아요. 지금 금리는 이미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오르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거기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장중에 계속해서 좀 급등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상승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요. 얘 상승 목표치 지금 전문가들이 어디까지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 오버슈팅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 걸리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5%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되는 게 맞긴 맞죠. 5%까지 못 가란 법도 없죠. 하여튼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는요, 여기 4.65 정도 부근에서 지금 여기가 지난번에 저항이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지금 탁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금리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금리의 상승에 큰 몫을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 고용 지표가 좋다, 소매 판매가 좋다, 물가가 높다. 지금 이런 우려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런 거는 채권 시장에서 지금 가볍게 보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채권 금리를 움직이는 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이 금리를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매번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미국 경제 좋다 이러니까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움직이고 있고, 그런 금리로 올라갈 만한 재료도 여전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기술적인 움직임도 위쪽으로 계속 되고 있고, 이런 점이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식시장의 조정을 만들어낼 만한 악재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의 실제적인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죠? 다 봤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고 오버슈팅까지 걸리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어젯밤에도 올랐죠. 근데 워낙 지난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좀 둔화는 됐습니다. 상승 속도 둔화가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달러 인덱스도 지난번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일단 상승 N자를 일단 한번 어느 정도 좀 만들어서 목표치는 거의 다 오긴 왔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약간 슈팅성 그런 흐름이 좀 걸릴랑 말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쟁 난다 어쩐다 저쩐다 하고, 미국 경제 지표가 좋고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할 만한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얘도 지금 살짝 좀 어떤 그죠,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목표치 부근에 왔고, 마침 또 이쪽 부근이 또 매물대기 때문에, 전고점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이 어떤 상승에 지금 둔화가 좀 걸리긴 했죠. 상승이 둔화되고 있긴 하죠. 그런 점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이 둔화됐지만 방향성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봤죠. 네, 쭉 다 봤고요. 하여튼 국제유가가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일단 윗골이 달리고 잘 못 가고 있긴 한데, 어젯밤에는 또 국제유가가 뭘 했냐면은, 이거 국제유가인데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지지력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전쟁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또 없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지금 좀 부담스럽지만은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도 없다. 하방 경직성 강화. 그래서 어젯밤이 약간 기술적으로 좀 중요했는데,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나 봤는데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걸로 봐서 일단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갈 생각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도 계속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지금 국제유가와 금리는 상당히 민감하게 좀, 서로 좀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저도 뭐 알 수는 없지만, 구리값, 금값 이런 것도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인데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구리값, 금값이 이렇게 움직이나 싶기도 한데, 약간 좀 하여튼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긴 해요. 하여튼 구리값이 요즘에 계속해서 강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증시도 엄청나게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증시에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리값도 굉장히 강하고요. 뭐 그런 독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왜라고 그렇게 이유를 뭐 설명은 잘 못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원자재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또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거, 그리고 한국에서 공장 하시는 분들, 어떤 한국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을 겁니다. 구리값, 국제유가 이런 원자재들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 근데 달러까지 강세면은 지금 재료비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한국의 어떤 물가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국 제조업들의 쥐약입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금값도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슈팅이 걸리고 그런 것 같아서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쯤에서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맞다라 말씀을 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뭐 그냥 계속 다 갖고 가셔도, 수익 많이 깔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오늘 한국 증시 하락 출발했죠. 삼성전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해갖고 시작부터 전일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시작했으니 강력한 매도세 등장한 거고, 하여튼 잘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입니다. 아직까지는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은 쭉 빠졌다가 어딘가 한번 반등을 하긴 할 건데, 반등의 고점이 어딘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가벼운 조정,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근데 매수할 만한 근거도 없죠. 아직까지는 양봉 이런 거 없습니다. 보편적인 투자자는 관망의 영역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니 한국 증시는 안 좋겠죠. 오늘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시작부터 좀 비교적 강한 매도세 들어와서 하이닉스도 전일 저점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도 강해요. 그래서 19만원 이쪽 부근에서 둥구스름한 천정 혹은 뭐 단기 싼 고점 이런 걸 만들면서 합의 과정 거치고 있는 겁니다. 19만원이 고점 맞냐?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에서 회의를 했던 것처럼 얘도 회의하고 있는데요. 얘는 아직도 회의실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아직 붕괴시키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그래봐야 기간 조정입니다. 아직까지 강합니다. 추세 전환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굉장히 좀 먼 일입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잘 빠지고 있습니다. 풋옵션이 시작부터 전일 고점을 거의 넘어가면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강하게 빠질 수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 강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강한 매도세 등장했기 때문에 선물도 전일 저점 붕괴시키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강하게 빠지고 있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종가까지 오늘 오후 하루 종일 강하게 빠진다라는 걸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장 초반에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데 장담은 못합니다. 장 막판까지 계속 간다라고 장담은 못하고, 하여튼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 위쪽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슬슬 이제 하방 포지션 비중 축소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전략.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정도부터 단기 바닥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부터는 이제 슬슬 위쪽에서 모아왔던 그 하방 매집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일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튼 수익 나고 있으니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보편적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지금 할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거 의심은 해야 돼요.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버텼어요. 여기서 한 달 가까이를 버티면서 천장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얘가 올라오면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건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 중에 가벼운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붕괴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번 올라가서 고점을 못 넘는 과정을 최소한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조정 지속 중이고요. 의미 있는 매수세 보이지 않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전략이긴 하고요. 사실 굳이 어떤 추세선 이런 걸 그어보긴 하자면은 상승 추세가 깨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어떤 추세 전환 이런 걸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은 지난번에 어떤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런 추세선이 붕괴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매도세가 좀 세다라는 걸 의미하긴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빠지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하락 추세 전환 그런 거는 조금 먼 이야기긴 합니다. 전 계속해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풋옵션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고요. 콜옵션 잘 죽고 있고요. 특별히 이상한 것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승이 워낙 이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좀 조정도 좀 이례적으로 좀 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가벼운 조정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일단 관점입니다.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좀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막상 좀 하락이 둔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하여튼 1400 부근에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1400 부근에서. 근데 아직까지 지지력은 없습니다. 이거 매수하면 되나요?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매도세가 조금 세기 때문에, 물론 여기 양봉이 많이 보이고 1400 부근이 지지력이고 하니까 한 번쯤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전일 봉을 완전히 극복하는 어떤 큰 양봉, 큰 상승 그런 게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코스닥이 보이고 있는 이런 양봉은 뭐냐면은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워낙 지금까지 빠진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지, 공격적으로 올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매수세, 이런 매수세와 저런 매수세를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매수세 때문에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어서, 이거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분들은 주식 매수하면은 안 되는 그런 양봉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양봉이 나오더라도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지속이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무너지면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말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냥 하여튼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가만히 계시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환율 상승도 어쨌든 같이 잘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보편적인 분들은 말씀드리지만 딱히 뭐 할 건 없고 오히려 지금 이런 자리에서 현금 비중 확보 이런 게 좀 맞는 전략이긴 합니다. 상승 목표치는充足을 했는데 상승 목표치는 일단 어떤 단기적인 그런 상승 목표치 자체는 좀 충족이 되긴 됐는데 근데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이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약간 좀 슈팅이 걸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위쪽으로는 저항이 없긴 해요. 이제는요. 1415원, 1415원, 16원까지는 저항이 없습니다. 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오버슈팅의 영역이라서 뭐 저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인 건 맞고요. 잘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한국 증시에도 계속해서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